새해 경제는 좀 나아질까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지난해 주식시장 정말 좋았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고 연간 상승률이 75.6%였습니다. 동력이 뭐였습니까? 지난해 투자 안 하면 나만 벼락거지 되는 느낌이었어요. 지난해 원자재 시장 그리고 이제 세계 증시 수익률을 보게 되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은값이었어요. 167%나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게 백금입니다. 백금이 150%가 올랐어요. 근데 주가 지수 가운데는 코스피가 단연 75.6%는 전 세계적으로 1위예요. 나스닥이 한 20% 올랐고요. 그리고 일본이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 돌파했는데 한 26%, 중국과 대만이 한 24% 정도 올랐으니까 최고로 많이 오른 국가들보다 한국이 두세 배나 더 올랐어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 투자하시잖아요. 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내 주식 투자한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좀 분류해보면 동학개미 10명 가운데 4명이 손실이에요. 전자후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의 경우에는 서학개미는 3년 연속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절반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 곳, 오르는 것만 올랐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게 한국 증시 오른 거 크게 세 가지예요. 정부 정책, 유동성, 그리고 AI발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라는 게 발표만 했잖아요. 상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올해예요. 근데 지금 올해 개장하자마자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습니다. 어때요, 지금? 지금 4,300선 넘어섰어요. 4,310선까지. 오늘 개장하자마자 이게 한라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등반하는 것처럼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거의 5천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전자, 지난해 우리 5만 전자 언제 탈피하고 얘기했잖아요. 연초 5만 전자였어요. 연말에 12만 전자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6% 추가로 올랐어요. 그래서 12만 8천 원. 이미 파셨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부터 17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67, 8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마 굉장히 속 아플 거예요. 지금 나만 지금 뒤떨어져서 도태돼 있나. 그러니까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거 지난해 세 가지 있었어요. 일단은 유가, 국제유가 한 20% 떨어졌거든요. 그다음 원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원화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투자했다면 굉장히 쓰라린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날부터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대부분 올해 오른다라고 쓴 곳이 많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관성의 법칙이 심해서 쭉 가요. 그러니까 잠깐 조정을 좀 받겠지만 지난해도 사실은 계속 오른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AI 버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간에 좀 변동성은 커졌지만 그래도 좀 더 가는데 근데 지금 새해 첫 거래일 1월 2일 날 4,300을 갔으니 5,000까지는 지금 700포인트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2,400 아래에서 출발해서 4,200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증권사들은 다 빗나갔어요. 증권사들 지난해 최고점을 3,200이라고 봤어요. 1,000포인트가량 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증권사는 또 한 번 반성문을 쓰기도 했는데 올해 펀드 매니저들 100명 가운데 한 8, 9명이 추가로 더 간다. 5,500선 뚫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바꿀 수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보수적인 의견도 있어요. 일부 키움과 같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저점으로 지금 너무 단기간이 올랐으니 변동성은 있겠지만 하단은 한 3,500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1년 동안 오르내리는데 저점을 얘기하는 거라 크게 신경을 안 쓰이지만 대체로 보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상승 동력 세 가지. 정부 정책 기대감, 유동성 랠리, 반도체주 랠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기업 이익이에요. 어떤 말씀이세요?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한 4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어요. 근데 올해는 지난해는 사실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옵니다.
중간 정도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바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 AI발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삼성전자 왕의 기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무라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올해 삼성전자의 단일 기업의 영업이익이 100조가 아니라 120조, 그것도 부족해. 135조까지. 지난해 40조였던 게 3배 이상 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사,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올해 한 300조 정도 될까 했는데 이제 400조로 넘어섰는데 그 절반 가까이를 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고 있다는 거야. 앞서 제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잖아요. 지난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전반기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방원,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하반기에는 누가? 반도체주였어요. 그러면서 금반지도 주목해라고 했거든요. 금융주, 반도체주, 지주회사.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나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치가 예를 들어서 배당을 좀 늘렸다,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소각하라는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상당히 배당을 늘릴 만한 유력한 기업이어서 먼저 선취매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배당은 1년 뒤에 지나가야지 배당을 많이 했네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추정치예요. 올해 예를 들어서 서버 투자를 줄이거나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문을 취소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언제든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리스크 우리는 더 부담으로 더 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는데 아마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5천에서 5,500선까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야를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반도체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구동성으로 열의 아홉은 반도체주 더 간다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주가 얘기했잖아요. 주가가 지난해 초에 삼성전자가 5만 8천 원이었어요. 지금 12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지만 125% 연말 종가 치면 한 125%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50% 넘게 올랐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마진이 3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주가는 2배밖에 안 올랐으니 2배도 채 안 올랐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올랐지만 좀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AI발 이제 이 훈평은 굉장히 이 파급 효과가 커요. 왜냐? 일단 전력센터 지어야 돼. 전력 필요해요. 전력 필요하죠. 설비 필요하죠. 여기다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니까 이런 주들이 같이 갈 거고 여기에다가 정책 수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배당을 확대하는지 또 자사주를 소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금융주가 수혜를 뽑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미국과 이제 통상협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 조방원 같은 주들은 수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 또 이런 주들이 이제 굉장히 오를 수 있는데 다만 이미 주가 선반영에서 2~4배 오른 종목도 있어요.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럼 차익실은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영원히 지금 굉장히 장기 소외주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지금 발목이 묶여 있느냐. 지금 공급 강에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철강 여전히 50% 지금 관세 맞고 있는 상황이고 석유화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어요. PF발 지금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 부동산주들 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활력을 찾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이 마감이 돼서 재건된다라고 하면 몰려갈 수 있겠지만 현실화될지는 무지쓰고 전통적으로 내수 좋지 않으니까 내수 관련주들은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해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옥석가리가 시작될 거예요. 좀 봐야 된다.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만 그만큼 선반영됐다라고 하면 내릴 것이고 그거보다 아니야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어라고 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AI의 거품론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막 잘 나가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아마 미국 증시는 3년 연속 올랐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큰 그림으로 보면 거의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그냥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 그렇고 S&P 500 지수 지난해 말 종가가 6,850선이었는데 지금 증권사들 전망치를 보니 우리보다는 밴드의 변동폭은 좀 줄었어요. 근데 잠깐 수익률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 기준 7,100선에서 한 7,800,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로 더 오르지 않겠느냐. 물론 이 부정적인 의견은 뭐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증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실적과 금리나 유동성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차피 올해 5월 임기 만료인 이제 제롬 파월 내쫓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네. 연준 의장을 이제 집어넣게 바꾸려고. 되면 예. 이제 그 완전히 이제 금리 물가 감안하지 않고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대폭의 금리 인하,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AI 버블로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과거의 IT 버블과는 다르다. 이건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2D예요. 우리가 지금 챗GPT가 나타나면서 2D, 텍스트, 이미지, 추론해서 지금은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래 자동차, 로봇, 공장에 뭐가 들어가느냐?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요. 예를 든다면 로봇 태권브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하나는 로봇 태권브이는 처리가 들어가서 조정을 해야 돼, 인간이. 근데 이 터미네이터는 누구예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공장 자동화 지금 돼 있잖아요. 공장 자동화는 인간이 위험한 걸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야,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를 봐서 야, 삼성이 지금 보니 지금 HBM 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뭐가 잘못됐지? 스스로 생각하고 이걸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올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아마 기술들이 어떤 기업들이 뭐를 내놓을 것인가, 이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스스로 이제 달리는 수륙 양용형 자동차가 나타날 수 있고, 이제 하늘을 떠다니는 자동차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부분, 그 다음에 의료 부분, 이제 로봇 부분, 자동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있다. 대신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요. 데이터 보존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지금 IT 기업들은 야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자기 돈도 없고 채권 발행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또 하나 AI 버블론의 핵심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그동안 하드웨어, AI 칩의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흔들리고 있느냐? 경쟁사가 나타났어요. 브로드컴이라는 경쟁사,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경쟁사,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은 게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내놓으면서 칩을 내놨는데 야 이건 AI 칩 필요 없어. 우리가 자체로 만든 TPU 칩을 반영을 했는데 성능이 더 좋아. 이러다 보니 이 독점이 깨지는구나. 거의 마진이 80% 남는 물건을 엔비디아 독점하다가 이 시장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AI 버블론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왜? 야, 지금 엔비디아 아마 1년 전, 2년 전 주초의 가격이 주당 한 $40, $50 채 미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해 $20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뭐 지금 연말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야, 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어. 지금 마진 80% 아니야.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70%인데 이러면서 경쟁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반도체 3사예요. 야, 너네 싸워봐. 아무리 싸워도 둘 다 반도체 칩은 필요해. 메모리는 있어야 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기다가 대만의 TSMC는 조립하는 기술은 얘가 갖고 있으니 이 3개 회사가 수혜고 엔비디아는 늘 반도체 AI 버블론에 흔들릴 겁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들 돈 버는데 나만 못 번 것 같아 생각을 하시면서 올해는 투자해야지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걱정되는 건 네. 이게 포모 기대감이에요. 저도 사실 투자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전달만다고 생각하시고 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주가 전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해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는 빚 내서 투자해서 이득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20, 30년 동안 경제 기자를 해왔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남들 다 돈 번다는데 야 나도 삼성전자 갖고 있었는데 나는 10만 전자 넘기 전에 팔았어. 이거 다시 사야 돼.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이러신 분들이 신용융자, 빚을 내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면 굉장히 급해집니다. 이게 이자 공짜 아닙니다. 이자 8에서 9% 받아요. 여기에다가 지난해 말 봤더니 무려 26조 원, 27조 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열었던 2021년 거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지금 나 급한 거야. 이게 지금 대출 다 막혔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안 됩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금자 보호라고 해서 보험이나 이런 거 내고 있고 이런 대출까지 신용카드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필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앞서 제가 이제 동학개미 10명 가운데 4명, 서학개미 절반 가까이가 손실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급해져서 돈 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추격 매수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거는 기관과의 싸움이지 지난해처럼 70%또 오른다?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한 50년 역사를 보게 되면 50% 이상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올랐다. 단 2번밖에 없어요. 오른 적이 있긴 하네요. 예, 2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올해는 미장보다는 국장이 더 좋다는 동의. 하지만 빚내서 투자한다는 절대 비추입니다. 절대로 빚내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증시 얘기할 때 환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1,484원까지 오른 날도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예. 지금 환율 보면요. 지난해 말에 정말 외환당국이 영끌했어요. 정말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연말 환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연말 환율은 기업들의 이제 지난해 말 연말 환율은 올해 사업 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도 이걸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낮춰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해 연말 환율은 1,439원, 40원 아래로 낮추긴 했어요. 근데 연평균을 보게 되면 IMF보다 더 높아. 1,422원 찍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환율 뛰고 있어요. 외국인 아까 5천 원 정도 샀고 있다면서요. 네. 근데 환율 또 뛰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42원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네. 달러 예금하면 얼마 줄까요? 달러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달러로 예금하면 달러는 연 4% 이자 줘요. 원화 예금하면 연 2%도 채 안 줘요. 어디에다 할 건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금리 역전됐어요. 미국이 뭐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이제 금리, 고금 물가가 상황이 하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 우리는 금리 빨리 못 올렸거든요. 금리 격차 최고 얼마까지 벌어졌을까요?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일 때 우리는 3.5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2022년부터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지금 지난해 말 1.25%까지 줄어들었지만 내년까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성장률이 더 높아요. 미국 경제 지난해 1.8% 성장 추정되는데 우리 1%. 올해 미국이 한 2.3% 정도 성장 예상되는데 우리는 1.8%. 이게 몇 년째? 6년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게 펀더멘털적인 측면. 한국은행은 야 펀더멘털은 그다지 크지 않아. 구조적인 요인 3개가 더 있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수출 기업들 수출 잘해놓고 왜 달러 환전 안 하는 거야? 서학개미 그리고 국민연금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이 고민이고 2개 더 있어요. 하나는 뭐 트럼프하고 우리 투자 약속했잖아요. 매년 200억 달러씩 나가는 거잖아요. 200억 달러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2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외환 보유액의 5%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 반영된 거고요. 또 하나 정부가 경기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미국보다 돈을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풀었어. 이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체 환율이 굉장히 IMF 수준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은 올해도 이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인 게 풀릴까요? 내년까지도 계속 미국 경제가 좋다면서요. 펀더멘털적인 건 달라질 게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 정부가 연말에 나온 환율 안정 3종 세트가 뭐였느냐? 서학개미 돌아와. 그럼 세금 깎아줄게. 수출했던 기업들 달러 보유하지 말고 원화로 환전해. 그러면 비과세 혜택 더 많이 줄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첫 해니까 시험 때예요. 어쨌든 미국과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0억 달러는 조달해야 하잖아요. 조달해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3가지 세트를 내놓으면서 했던 게 서학개미들 도대체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1,600억 달러요. 미국 주식 잔고가. 이게 235조 원이에요.
다 나누겠지. 설마. 왜냐? 아까 손해본 사람은 대상도 아니야. 이득 본 거에서 깎아준다는 거지 손해본 사람은 돌아올 리도 없고. 그렇죠. 근데 적어도 1,600억 달러의 10%, 한 160억 달러만 오면 들어와 준다면 200억 달러는 좀 어느 정도 되겠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해 자산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 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굴렸는데 봤더니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거의 국민연금이 260조 벌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올해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 자산 시장이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자산 시장이 꼭 지난해처럼 좋은다? 이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플랜 B가 뭐냐? 정부가 외평채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 빚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가장 이제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해요. 1,3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힘들다. 올해도 1,400원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세가 아니에요. 지난해도 달러 약세했어요. 근데 원화는 달러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거고 경상수지 흑자이지만 그 흑자보다도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다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증시가 MSCI 선진지수 반열에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건 근본적인 물꼬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장기적이야. 올해는 물 건너갔고 내년이랑 내후년이고 당장 4월이면 뭐가 있느냐.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채 이 지수에 편입이 돼요. 이러면 굉장히 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 큰 손들이 자금, 국채, 한국의 국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달러 유입이 되니까 오히려 외환시장이 전강 후약, 상반기에는 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좀 안정이 되면 이때는 1,400원이 아니라 1,300원대 후반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이 환율 말씀하실 때 한미 간 금리 격차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25%포인트 차이인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우리가 막 따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리는? 한국은행은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럴 것 그렇지 않아도 같아요. 이창용 총재도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인 게 당장 사실 국제유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셰일 오일 파서 공급량 늘리면서 물가 낮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선이었어요. 한 4년 만에 가장 낮았어. 근데 우리는 야, 무슨 얘기야. 12월 가봐. 휘발유 리터당 1,700원 넘어갔었는데 1,800원 넘어갔었는데 이 얘기하실 텐데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미국 금리도 사실은 물론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지금 1.25에서 우리는 동결하고 미국만 내린다 하더라도 0.75 남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하더라도 속도가 완만하다는 가정하에 금리 격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한국은행이 걱정하고 있는 건 환율, 물가,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러니 이 금리 격차만 줄어들었다고 바로 금리 따라 내린다? 이거는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바로 따라 내릴 수 없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없는데 이런 현상은 상단기간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고 한국은행 기껏해야 금리 한두 번 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반영해서 이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이제 들썩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상단기간 장기 동결 시나리오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물가 영향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지금 연간으로 보면 2.1%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목표를 하고 있는 2%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건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4년 연속 한은의 관리 목표치 2%를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물가는 문제가 뭐냐? 수입 물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식자재 먹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고 원자재, 중간재 수출해야 되는 원자재 중소기업들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2, 3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환율이 무서운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피값 올랐죠.
뭐 치킨값 올랐죠, 배송료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유류비 올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지금은 억누르고 있어요. 정말 전담원을 배치해서 옛날처럼 뭐 이제 계속해서 계란 오르면 계란국장, 뭐 김치 오르면 김치국장, 배추국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농축산물이라는 게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가금류라는 거는 AI 얘도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의 전망은 뭐냐? 올해도 한 지난해와 비슷한 2.1%가 예상이 되지만 환율이 내리지 않으면 2.3%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 절반밖에 못 여쭤봤거든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경제가 그만큼 따져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